예,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키워드 정리해보면 국채금리 하락하면서 매수세가 유입이 됐지만 코스피는 좀 주춤하고 코스닥은 올라가고 좀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7개월 만에 5일 연속 올라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런데 이제 좀 시원스럽게 올라가지 못했던 건 연준 인사 발언 가지고 시장을 돌리기에는 좀 애매하죠. 그러다 보니까 뭐 시장 자체가 돌아섰다라기보다는 이제 종목별 장세로 좀 전개가 되는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종목 장세에는 인터넷주, 석유화학주, 2차 전지, 초전도, 그 외에 뭐 추가하면 화장품 정도 이런 종목군들이 움직이면서 시장을 리드한 그런 날이었는데 뭐 좀 재료들을 보면 우선 미국의 국채 금리가 하락했잖아요. 근데 하락한 폭이 그렇게 크진 않았는데 어쨌든 빠지면서 좀 매수가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죠. 그리고 금리가 떨어질 수 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건 이제 오스틴 굴스비의 발언. 그러니까 금리 하락하는 인플레이션 떨어지는 속도가 이전같이 좋을 필요는 없다. 이미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전같이 뚝뚝 떨어질 필요까지는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번에 나온 CPI보다는 PC가 더 중요하다. 2% 목표를 보는 거는 PC 기준이기 때문에 그게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특히 이제 이 대목이 되게 주목을 받았는데 2% 인플레이션 도달할 때까지 기다렸다 금리 인하하면 실업률이 급등한다든가 이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금리를 내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PC가 어떻게 나오나? 이제 좀 앞으로 이번 달 말이 돼야 이제 나올 텐데 지난달에 2.6%였거든요. 근데 이번 달 전망이 2.3%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CPI 가지고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었구나라는 것을 투자자들이 인식을 하게 됐고 이게 이제 미증시를 끌어올리는 반등시키는 이제 그런 요인이 됐고 장 초반에 우리 증시도 역시 올라가는 그런 계기로 작동을 했죠. 근데 다만 특별한 특정 연준 인사 한 명의 발언 가지고 시장이 돌아선다라고 보기는 좀 어정쩡하죠. 그러다 보니까 뭐 추세가 돌아섰다라기보다는 이제 안 빠지는 종목별 장세가 이어지는 그 정도의 어떤 흐름이 만들어졌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이제 그런 흐름 속에서 일단 미국도 마찬가지고 이제 특히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쉽게 안 밀리고 있거든요. 최근 들어서는 왜 그러냐면 12개월 선행피 우리가 보통 뭐 12개월 선행피라고 얘기합니다만은 그 기준으로 볼 때 이머징 시장이 되게 싸요. 그러니까 뭐 미국이 21배, 전 세계가 18배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포함해서 신흥시장 쪽은 11.5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가격 부담도 별로 안 큰데 뭐 주가가 빠져봤자지 뭐 이런 인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흥시장 쪽에 자금이 유입되고 있고 이 중심에는 우리나라 그러니까 지금 밸류업 이슈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용하고 있고 중국도 지금 부양책 계속 펼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 신흥시장 쪽에 자금이 들어오다 보니까 외국인 자금이 계속 공급이 되면서 시장이 쉽게 밀리지 않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코스피하고 코스닥하고도 다르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그 이유는 코스피는 이미 이제 저점을 1월에 쳐가지고 그때 제가 뭐 한참 그 ADR상 과매도권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시기였죠. 그때 먼저 과매도를 치고서 먼저 돌아섰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과매도권에 들어온 게 불과 일주일 조금 더 되는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코스피는 이미 어느 정도 올라가 있는 상태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직은 과매도권에서 조금 벗어난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1월 15일 이후에 이제 양시장의 경로를 보면 코스피는 이미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1월 15일 기준으로 보면. 근데 코스닥은 빠졌다가 이제 회복되는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코스닥이 엄청나게 좋아서라는 측면보다는 이제 가격이 상대적으로 안 올라서 조금 더 안전해 보이는 그런 측면이 있죠. 다만 이제 코스닥이 1월 15일, 그러니까 밸류업 이슈로 한참 뭐 매수세가 유입되기 전 단계, 그 직전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거의 그 위치까지는 일단 복원이 됐거든요. 그래서 코스닥 시장은 이제부터는 조금 이제 변동성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구간으로 왔다. 그래서 이제 코스닥은 향후에 종목별 차이가 더 심해질 것 같다. 뭐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챙겨봐야 될 뉴스는 종목적으로 주로 봤는데 카카오가 오늘 되게 많이 올랐죠. 뭐 수익성 악화라는 타이틀 단 건 악재같이 보이지만 내면으로는 4분기에는 전년 대비 크게 증가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4분기 기준으로 최근 버전을 보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제 강세를 보였고 그 다음에 초전도체 관련된 이게 이제 그 초전도 실험 관련된 결과를 이제 발표한다. 다음 달 4일에 그거 앞서 놓고 이제 좀 기대감이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이건 뭐 저도 할 얘기가 있지만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뭐 저도 이제 물리 졸업한 지는 오래됐지만 어쨌든 물리학과 출신이라 이거 저도 좀 할 말은 있는데 나중에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톱니의 발언도 이제 좀 주목을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톱니가 대표적인 강세론자입니다. 그걸 감안하고 봐야 되는데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어제 하락은 지극히 정상적이다. 왜냐하면 악재 나와서 하락한 거는
시장이 그만큼 이게 정상적이다라는 의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심각하게 볼 필요가 없고, 그러면 뭐 어느 때 심각하게 봐야 되냐? 호재인데 하락할 때. 긍정적인 뉴스에 물량을 던지기 시작하면 그게 정말 비정상적으로 가서 하락으로 시장의 사이클이 바뀌는 거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전일의 어떤 하락에 대해서는 증권가에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않는 그런 분위기였다. 요 정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급에서는 뭐 외국인들 오늘 좀 관망을 했고요. 코스닥은 좀 매도를 했고, 기관은 오늘 금융투자만 매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뭐 특별하게 대규모의 매수 매동이 이동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종목으로는 그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팔고, 그다음에 하이닉스는 사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카카오는 사는데 네이버는 팔고, 현대차는 사는데 기아는 팔고, 이게 종목별로 좀 엇갈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면 도대체 뭔 생각이지? 그게 아니라 대체로 그날 적극적인 매매에 참여를 안 하는 날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의미를 두기보다는 또 오늘 목요일 또 위클리도 있고 위클리 만기도 있던 날이고 해서 특별하게 어떤 의미를 되게 뭐 수급에 되게 세게 부여할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역시 카카오 매수, 삼성전자 매도 이런 이제 구도를 보인 게 특징이었고, 금융주를 아직 계속 매수 일부는 좀 하고 있다라는 점, 뭐 KB금융, 신한지주, 그다음에 삼성화재 이런 종목군들이 좀 들어가 있는 게 특징으로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뭐 외국인들 기관 비슷하게 이제 삼성전자 팔고 여긴 뭐 이제 자동차주라든가 반도체라든가 이런 쪽에서 서로 이제 엇갈리게 매매를 해서, 그러니까 이제 업종 장세라기보다는 이제 종목별 장세로 이렇게 보는 시각이 조금 더 이제 우세한 것 같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뭐 제주반도체, 엔캠 이런 거, 에코프로 이런 거 이제 팔고, 그러니까 많이 올라간 이제 종목군들 업종 내에서 이런 걸 좀 팔았는데, 매수한 쪽은 뭐 초전도체로 분류가 될 수 있는 일부 종목이 있고, 그다음에 제약 쪽 종목들이 좀 일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표시되지 않은 요 아랫단, 이게 상위 한 22 정도 보여주는 건데, 그 아랫단으로 가면 그 반도체 종목군들 자잘하게 매수한 게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종목별로는 좀 그런 어떤 측면이 좀 있었고, 기관은 뭐 이렇게 특별하게 그 업종별 특징은 없는데, 뭐 매수한 종목이 공교롭게도 앞이 다 E자로 시작해요. 2차 전지의 에코프로빔, 그다음에 이제 엔터의 SM, 반도체 STI, 뭐 하여튼 요런 어떤 뭐 의미가 에이직랜드도 있네요. 근데 하여간 요런 어떤 업종 내에서 어떤 특별한 어떤 특징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종목별로 골라 담는데 약간 매도 쪽에 좀 일부 반도체 쪽에 매도 쪽이 좀 들어가 있는 게 있는데, 지금 약간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숫자가 좀 나오는 종목들을 골라서 담았다라는 느낌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실적에 좀 더 집중해서 담은 거 아닌가, 뭐 이런 측면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보면 굴수비 효과로 일단 국채금리 빠졌는데, 그러니까 제가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긍정적인 발언, 부정적인 발언 마찬가지인데, 어떤 연준 인사 한 사람의 발언이 시장을 뒤집을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지속성 있는 뭐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어쨌든 국채금리가 지금 위치는 안 좋습니다. 안 좋은 위치라서 여기서 조금 빠져줘야지 우리 시장이,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조정 나올 것도 밀어놓은 거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금리 때문에. 근데 금리가 여기서 더 밀고 올라가 버리면 이제 좀 밀었던 하락이 동시에 나타날 수도 있어서 금리가 좀 빠져주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시황상 엔비디아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데, 시장의 첫 번째 고비를 저는 엔비디아의 실적, 두 번째 고비를 PC 이제 발표 때라고 보는 편인데, 그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이제 승승장구하는데 이미 실적이 엄청나게 좋을 거야 라는 걸 투자들이 알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계속 밀어붙일 수 있을 거냐, 이제 요거를 좀 볼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코스닥의 상대적 강세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가격 부담은 아직은 안 큽니다.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ADR 상으로도 100을 당분간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반면에 코스피는 뭐 크게 급락하지만 않는다면 다음 주 정도 되면 코스피는 ADR이 110 정도까지도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강세 보이긴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1월 15일 이후에 이제 하락한 건 다 복원이 된 상태라서 조금 이제 가격이 좀 많이 내려갔었네, 눌렸네, 이런 부담은 풀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 업종별 차별화가 나타날 가능성은 있다. 그리고 오늘 뭐 특징주는 2차 전지, 초전도체, 화장품 등등. 그 외에는 뭐 종목별로 좀 엇갈리는 그런 형태를 보인 게 특징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외국인들 매매 동향이 대단한 게, 지금 2월이 다 끝나지 않았잖아요. 근데 외국인들 순매수 규모가 역대 10위 안에 들어가요. 불과 2달 만에. 그리고 이제 2월 15일, 14일 기준으로 딱 닫아놓고 보면 역대 외국인들의 매수는
이제 최대입니다. 근데 그 사이에 이제 2조 원 이상은 뺄 건 있죠. 삼성전자 블록딜이 있었으니까 그걸 좀 빼고 놓고 봐도 어쨌든 외국인들의 매수 페이스가 유난히 강하거든요. 근데 외국인들이 연간 10조 원 이상 매수할 때 증시가 하락한 적은 없어요. 예, 근데 지금은 약간 하락해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 매수 기조가 이어진다라면 적어도 종목 장세 정도는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져서 지금 시황적인 측면보다는 이제 업종에 돌아가는 수급 동향 여기에 더 집중해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준비한 거 하나 더 있는데 이건 제가 이제 내일 설명드리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하고 예, 좋아요까지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